안녕하세요. 김소도 강사입니다. 오늘은 챕터 11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죠. 기본권의 의의와 종류를 보시면은 기본권의 첨부 인권성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정치에서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가볍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2번 기본권의 성격으로는 실정법상의 권리와 자연법상의 권리가 있는데, 자, 실정법상의 권리는 각 국가에서 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연법 상의 권리는 첨부적으로죠. 자, 각 국가에서 정하기 나름인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차별방지법 이런 것 좀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죠. 자, 3번 기본권의 효력을 보시죠.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자, 대국가적 효력과 대사인적 효력이 있어요. 자, 기본권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서 여기 있는데, 자, 기본권은 대국가적, 국가에다 효력을 미치는데 어떻게 돼요? 거기에 헌법에 의해서 되고,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권리와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영역에 걸쳐서 다이렉트로 영향을 미친다는 기본권이 하나 있고요. 중요한 건 대사인적 효력인데요. 대사인적 효력은 원칙으로는 간접 적용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직접 적용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요. 원칙으로는 기본권은 사람과 사람 간에 서로 기본권을 서로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은 A하고 B가, 자, A가 뭐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주고 있으니까 돈을 달라고 하는 거죠. 재산권 행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 기본권을 행사를 하는 건데, B는 이거에 대해서 뭐 내가 뭐 갚았다든지 이런 거를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서로 간에 기본권 다툼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어떻게 돼요? 헌법이 다이렉트로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민법이라는 하위법이 들어와서 이걸 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간접적으로 헌법이 민법에 위임해서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원칙은 간접 적용이죠. 원칙 간접 적용인데, 헌법에서 어느 경우에는 직접 적용하라고 돼 있어요. 그 직접 적용이 첫 번째 한 경우가 성질상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것과 규정상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자, 규정으로 있는 거는 뭐 노동 3권 또는 참정권 이런 게, 언론의 자유 이런 게 있고요. 성질상으로는 그래도 아무리 이런 게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엄청난 인권 탄압을 한다든지 이런 거 있을 때는 헌법에 있는 뭐 기본권 중에 신체의 자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다. 사인 간에도.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권 발달의 역사는 정치 부분에서 거의 한 5번, 6번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저항권은 국민의 권리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의 전문에도 이게 있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죠. 자, 이거는 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기 때문에 이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자유권. 자, 의미는 개인이 자신의 자유로운 영역에서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 이게 제일 중요하죠.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배제하는 권리입니다. 다음 평등권. 의미는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정의의 관점에서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권리. 평등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정치 파트에서 배운 게 실질적 평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거나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 평등이고요.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는 거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을 보시면은,
자,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기억.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니은. 법 앞에 평등이란 법 제정 및 해석, 적용 과정에서 차별 금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해 보시면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이라고 있는데 이것만 차별을 금지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걸로 인한 차별이 있을 때는 더 엄격하게 평등권이 위배됐는지를 심사하겠다라는 의미로 하는 게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추세라기보다는 헌법재판소의 태도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시고 그 평등을 심사하는데 강화되는 기준이지 이것만 하는 건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합리적 평등의 예를 들어보시면은 미성년자가 관람 불가한 공연이나 영화를 인정하는 것, 또는 야간, 연장 또는 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직종에서 여성 채용 제한 등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의 복리나 이런 거를 더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 합리적인 차별로 인정한다는 거죠. 차별해도 인정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에 자료 1을 보시면 우리나라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박스는 헌법 10조니까 읽어보시고요. 밑에 내용을 보시면은 헌법 제10조는 기본권의 대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뭐 다 중요한 내용을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국가 권력은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행복추구권은요, 포괄적 기본권이라고 해가지고 개별 기본권보다는 나중에 적용되는 기본권이에요. 그래서 모든 거를 두고 이거 너 행복추구권이 위배된다, 모든 건 행복추구권이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되고요. 마지막에 모든 기본권들이 다 배제됐을 때 나머지로 규정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행복추구권이죠. 그래서 이거를 뭐 써있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힘들고요. 나중에 최후에 내가 이거를 침해당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 역사가 전두환 정권 시절에 들어온 조항이라서 이게 뭐 많은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 밑에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미란다 원칙. 자, 이거는 여러분 삶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보시죠. 헌법 제12조의 5항인데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자, 이렇게 이런 거죠. 영화를 보시면은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뭐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거예요. 미란다 원칙인데 이거를 말하지 않으면은 그때 경찰이나 누군가가 체포했던 거는 불법 체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체포라면은 이런 거죠. 이게 체포가 돼가지고 경찰서에 갔어요. 경찰서에 가면은 이렇게 경찰관이 이렇게 앉아 있고 데스크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묻는 말에 대답을 하고 여기에 쓰게 되죠. 이제 이거를 이제 조서를 작성한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하는 도중에 나 조서 못 받겠어. 집에 갈래. 하고 집에 간단 말이에요. 그때 이 사람이 와가지고 막 막죠. 막 막을 때 여기 나 갈 거야 하고 이 사람을 밀쳐요. 이 경찰관을. 그럼 경찰관이 넘어지겠죠. 그럼 이게 공무집행 방해예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하게 처벌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이 당시에는 이거를 말하지 않고 데려왔기 때문에 불법 체포가 되는 거예요. 저를 고지하지 않으면은 불법 체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언제든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막으려고 했던 경찰관이 불법인 거죠. 결론은. 그러면은 이 불법을 하는 거를 제지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공무집행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무집행 방해는 그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걸 잘 숙지하시고 나중에 이런 일이 있으시면은 이런 걸 주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참정권입니다. 자, 참정권이라고 하는 선거권, 피선거권이죠. 피선거권이라는 거는 공무단임권이나 본인이 선거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권리,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6번 사회권입니다.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어 사회권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거죠. 그 현대 국가에 들어와서 복지국가 원리와 결합하는 거죠. 자, 7번 청구권입니다.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본권입니다. 자,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 이거는 그 의미 좀 보고 가시죠. 자, 청원권이 있습니다. 청원권은 말 그대로 국가에다가 나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국민신문 같은 거 되겠죠. 그 다음에 재판 청구권.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죠. 말 그대로. 근데 여기에 재판뿐만 아니라 플러스 고소 고발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범죄 피해자, 범죄로 인한 뭐 상해를 입었거나 뭐 정신적 피해 이로 인해서 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는데 도저히 자기가 이런 거를 자력 구제할 수 없거나,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치료할 수 없거나 또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청구할 수 없을 경우에 인정되는 걸로요. 구조금을 지급하는 게 이 법의 목적이죠.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요. 그 다음에 형사보상 청구권이 있습니다. 형사보상 청구권. 형사보상 청구권은요, 그 사람이 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늘 오판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잘못된 구금을 당한 사람에게 무죄가 나왔을 경우에 이 사람들에게 뭐라죠? 일종의 위로금? 뭐 이런 정도로 주는 거죠. 자, 구속된 사람이 무죄로 석방되었을 때죠. 그 다음에 국가배상 청구권. 거는 공무원의 잘못된 공무 집행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또는 국가 관리하는 영조물 등에서 침해를 입었을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도로라는 거는 국토교통부 거기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뭐 땅이 이렇게 움푹 파였는데 그거를 언제든지 캐치를 해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방치를 해둔 거예요. 막 며칠 동안. 그래가지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쿵 해가지고 뭐 차도 많이 부서지고 또 안에 있는 사람 다쳤다 이럴 경우에는 그 도로를 관리하는 국가가 잘못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자기 손해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국가배상 청구권입니다. 자, 2번 보시죠. 기본권 보장을 위한 원리와 제도를 보시죠. 자, 1번. 기본권의 충돌과 해결 원리가 나옵니다. 자, 기본권에는요. 여기서는 충돌만 나왔지만 경합과 충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보고 기본권 갈등이라고 합니다. 자, 경합이라는 거는 한 명이 여러 가지 기본권을 주장하는 경우고요. 충돌은 여러 명이 기본권을 주장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는 공무원 시험을 보고 싶어요. 공무원 시험을 보고 싶은데 거기 공무원 시험 규정에 뭐 나이 제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또는 학력 제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나는 공무원이 너무 하고 싶은데 이거 법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침해당하는 기본권은 자, 직업 선택의 자유와 또 공무 담임권, 공무 담임권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자, 직업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공무원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집합이잖아요. 이러다 교집합이 나왔을 때는 이게 우선하죠. 자, 그럴 때는 해결하는 방법은 이 공무 담임권이 정말 침해되었는가, 침해되지 않았는가 이거를 판단해가지고 해결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자, 어떻게 돼요? 그 어떤 사람 A라는 사람 한 명이
여러 가지 기본권, 직업 선택의 자유와 공무 단임권을 침해당했다고 이렇게 청구하는 경우니까 경합이 됐잖아요. 해결 방법은 공통적인 걸 꺼낸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충돌이라는 거는 여러 명이 기본권을 주장하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A라는 사람은 담배를 펴요. 근데 B라는 사람은 담배를 피지 않죠. 근데 이제 A가 어떤 건물 안에서 담배를 피고 싶어 해요. 일단 어떻게 여기에 금연구역이라고 지정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나는 담배를 피워야겠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담배를 필 수 있는 흡연권이라고 하죠. 흡연권을 왜 침해하느냐, 내 흡연권을.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여기다 대고 아니다, 나는 여기가 그 담배 연기를 맡기 싫다, 이런 걸 뭐 발음이 어렵네요. 혐연권이라고 하죠. 흡연권.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은 이걸 주장하고 한 사람은 이걸 주장하죠. 충돌이 됐죠. 자, 이걸 보고 충돌이라고 하고, 이 해결 방법으로는요, 첫 번째, 그냥 규범 나중에 해석 나오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 우리나라 말로 간단하게 쉬운 말로 조화로운 해석, 그 해결과 강제적인 해결, 이게 두 가지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조화로운 해결은 뭐 이런 거죠. 뭐 절충을 만드는 거.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절충하기 힘들겠죠. 이 경우에는 해결된 게 이 강제적인 해결인데, 여기서는 이익 형량이라고 했습니다. 자, 뭐냐면은 네가 마음대로 담배를 필 수 있는 거는 그냥 네 그 정신적인 뭐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이런 거겠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담배 연기를 맡음으로 인해서 뭐 폐암이라든지 이런 간접 흡연에 신체가 침해당하지 않느냐, 이런 걸 봤을 때 담배 연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는 게 더 우선이다 라는 의미에서 여기 건물을 급연 건물로 지정하는 건 맞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이익 형량적 해결이라고 합니다. 자, 앞에서 이제 계속 나올 내용이니까 차차 읽어보시죠. 114페이지에 그 양가로 1번, 기본권의 충돌과 해결 원리. 기본권의 충돌은 서로 대립하는 기본권의 주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기본권을 우선 보호해 줄 것을 주장. 아까 보셨죠? 서로 대립하는 사람이, 자, 누가 더 옳은지 니네가 좀 판단 좀 해줘라서 해결된 게 협영권의 승, 이거죠. 자, 이 내용입니다. 자, 115페이지입니다. 자, 기본권 충돌의 예를 보시면은 건물 신축으로 옆집의 일조권 침해, 재산권과 환경권, 흡연권과 혐연권, 연예인의 연예기사는 알 권리와 사생활의 비밀이죠. 언론 출판의 자유는 여기서 알 권리로 좀 나타났습니다. 자, 해결 원리를 보시죠.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 가로에 두 번째 줄 가로 보시죠. 규범 조화적 해석, 그 다음에 법익 형량 원칙,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설명드렸죠. 이 두 가지. 조화가 규범 조화적, 강제적인 게 이익 형량인데요. 원칙은 조화를 먼저 한 다음에 이게 안 되면은 강제, 이게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입니다. 기본권 침해와 법적 규제를 보시면 국가 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법적 구제의 방법은 청원, 행정심판제도 등의 그 방법이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3번, 기본권의 제한, 조건, 국가 안정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 이 세 가지를 위해 기본권은 제한될 수 있다. 자, 수단은 법률로서 해야 되고요. 한계는 과잉금지 원칙입니다. 너무 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노트 자료 4번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에게 보장되는 정치적 권리는, 이건 체크만 하세요. 선거권, 공무단임권, 국민투표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의 차이점을 보시면은 그 이념 전체 국가 이런 걸 다 넘어가서 성격을 보시죠. 자, 자유권적 기본권은 소극적 권리예요. 뭐예요? 나한테 국가가 간섭을 하지 마라는 거죠. 그 대신에 사회권적 기본권은 적극적 권리예요. 국가는 나한테 이걸 좀 해줘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 국가적 자연권이라는 거죠. 신체의 자유 이런 거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것이다. 그 다음에 개인의 권리 구제에 대한 것이고, 구체적 권리죠. 자, 그 다음 여기서 구체적 권리와 사회적 기본권의 추상적 권리가 있는데,
추상적 권리에다가는 이 정도 내용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추상적 권리 옆에다가 실정법화되어야 함이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헌법에 있는 내용만으로는 아직 구체성을 띠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현 방법을 하위 법령이 규정을 해줘야 그게 사회적 기본권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추상적 권리라는 거 이 정도만 알면 되시겠고요. 그 밑에 기본권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 방법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게 된 김땡땡 씨는 용변을 보려고 화장실에 갔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 화장실 칸막이의 높이가 50cm 정도밖에 안 되고 외부에 소리와 냄새가 토하게 되어 있어 도저히 용변을 볼 수 없었던 것이다. 김땡땡 씨는 수치심을 느껴지는 경찰서 유치장의 화장실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받았다고 생각하여 이의구제를 신청하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의구제 신청을 했죠. 헌법소원의 방법으로. 해가지고 나타난 결론은 화장실 칸막이 높이가 50cm밖에 안 되는 거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다.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 사생활의 자유죠. 그래서 시정하라고 나와서 실제로 여기가 영등포 유치장이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칸막이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칸막이 높이가 50cm밖에 안 됐던 이유는 옛날에는 뭐 인권에 대한 그런 그 생각이 깊지 않았던 것도 있고 뭐 굳이 변명을 댔었다면 그 당시에 혹시라도 이렇게 조사받던 사람이 도망갈까봐 또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막 자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거 막기 위해서 감시하기 위해 이렇게 했다라고 돼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죠. 네, 이런 내용입니다. 117페이지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본권을 자연법상의 권리로 보는 관점에서 한 진술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는 천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맞습니다. 2번 기본권은 국가 이전에 존재하는 초국가적 권리이다. 맞습니다. 3번 기본권은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장받아야 한다. 맞습니다. 4번 타인에 의해서는 침해될 수 없으나 국가 권력에 의해서는 아니죠. 국가 권력도 침해할 수 없는 것이 기본권의 자연법상 권리입니다. 5번 기본권은 태어날 때부터 남에게 양도하거나 빼앗길 수 없는 고유한 권리다. 맞습니다. 2번입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권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는 국가의 천부 인권 보장 의무를 소홀히 할 때 국민이 최후의 수단입니다. 최후의 수단 특징입니다. 밑줄 쳐놓으시고요. 최후의 수단이다. 그 다음에 역사적 사건은 프랑스 혁명, 우리나라의 4.19 혁명. 이거 그 헌법 조문에 나왔죠. 불의에 항거한 4.19의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저항권입니다. 3번입니다. 3번이요. 다음 표에 기역부터 디귿에 들어갈 기본권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기역 국가로부터의 자유죠. 국가로부터 자유권입니다. 니은 국가의 자유 적극적 권리인데 자, 이건 참정권이 되겠죠. 19세기. 그 다음에 국가에 의한 자유 이거는 사회권이 되겠죠. 자, 답은 2번입니다. 4번입니다. 기역부터 디귿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절대왕정 시대에는 기역에 기반하여 자, 절대왕정 시대의 기역 왕의 권한이 절대적으로 강력해서 시민의 자유 권리가 침해가 빈번하였다. 왕권 시설이 되겠죠. 그 다음 그러던 중 니은을 통해 자유권이 확대되었고 이거 지난 정치 시간에 계속 반복됐던 내용이죠. 근대 이전 시대는 왕권 시설 이거를 깨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사회계약설이고 그때 발발한 것이 시민혁명이다 라는 거죠. 그러던 중 시민혁명을 통해 자유권이 확대되었고 이후 모를 통해 참정권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차티스트 운동이죠. 참정권에 대한. 답은 3번입니다. 5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기본권에 대한 진술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개인이 자신의 자유로운 영역에 대해서 국가 권력이죠. 못합니다.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이다.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은 권리, 자유권적 권리죠. 절대 군주의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 끝에 획득한 권리로 역사가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다. 자, 틀린 걸 골랐습니다. 자, 1번 맞죠?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 맞습니다. 2번 국가로부터의 자유라고 한다. 맞습니다. 3번 국민이 자유로운 생활을 할 권리를 맞습니다. 맞습니다. 4번 헌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권리만 보장된다. 아니죠. 자연법적 권리고 기 때문에 헌법에 규정되지 않더라도 천부적으로 주는 권리라고 생각을 하죠. 자, 5번 신체의 자유, 학문의 예술가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6번입니다. 참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1번 권리이면서 동시에 의무. 맞습니다. 선거는 권리이기 전에 권리이기도 하지만 항상 참여하라 독려하는 의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임을 그 의무로서 행사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자, 2번 국민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선거는 선거권이다. 맞습니다. 3번 국민 투표권을 통해 국가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아직 최근에 들어와서는 봤을 생각이 없는데 예전에 한번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 신임 투표 한번 결부돼서 하려고 했다가 엄청 역풍을 맞았던 적이 한번 있었고요. 그리스는 이걸 했었죠. 얼마 전에. 4번 공무단임권은 국가기관의 구성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권리이다. 맞습니다. 5번 국민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소극적 의미의 정치적 기본권이다. 아닙니다. 적극적인 기본권이죠. 자, 그 다음에 7번 밑줄 친 이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민사회가 발전하고 자본주의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라는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빈부격차의 확대, 계급 갈등의 심화, 절대 빈곤의 확산 등 불평등 현상이 심해진 것이다. 이에 모든 사회 구성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이 기본권이 등장하였다라고 했죠. 자, 1번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은 권리를 만다. 맞습니다. 2번 1919년 동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이것도 맞습니다. 3번 실질적인 평등의 실현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평등과 관련 깊다. 맞습니다. 4번 개인의 사유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아니죠. 이거를 사유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장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깨기 위해 나타난 기본권이 이 기본권이죠. 5번 구체적인 권리로는 교육을 받을 권리, 환경권, 보건권 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넘어가시죠. 120페이지의 8번입니다. 다음 사례에서 갑이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아까 저희가 같이 읽었던 부분이죠. 자, 1. 청원. 이거 용병 칸막이가 너무 낮다. 올려달라고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2번 탄핵 심판은 대통령에 대해서 하는 거죠. 대통령이 잘못했을 때. 그러니까 2번이 아니죠. 헌법소원 심판은 실제로 이 사건에 있었던 심판이고요. 국가인권위원, 인권에 침해됐으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거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도 할 수 있겠죠. 답은 2번입니다. 9번 기본권의 충돌과 해결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화될수록 기본권 충돌이 많아진다. 사실이죠. 2번 우선시해야 할 기본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니죠. 기본권은 전부 상대적인 겁니다. 누가 더 심하게 침해되었느냐는 그때 사건에 따라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있는 거고요. 자, 2번 틀렸고요. 3번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조화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게 규범조화적 해석 방법입니다. 4번 올바른 해결을 위해 이익형량하여 그때 우선 효력을 가지는 기본권을 중시하는 방법이 있다. 이익형량 방법이죠. 5번 서로 대립하는 기본권의 주체가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기본권을 우선 보호해줄 것을 주장하는 기본권 상호 간의 관계에서 충돌이 일어난다. 맞는 내용이죠. 121페이지 10번입니다. 다음 사례에서 서로 충돌하는 기본권을 바르게 묶은 것은 우리 동네에 있는 공원은 주민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마련해주는 매우 중요한 장소이다. 그런데 최근에 공원 부지 소유자가 공원 내에 대중 골프 연습장을 짓기로 하였다. 이거 아까 이전에 본문 배울 때 나왔던 내용이죠. 재산권이냐 환경권이냐.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죠. 1번. 여기서는 재산권도 되고 이 사람은 지금 대중 골프 연습장이라는 사업장을 열기로 한 거기 때문에 직업 선택 자유도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10번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틀리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11번. 다음 병역 의무에 관한 판례이다. 이와 관련하여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이거 굉장히 많은 케이스죠. 이거 그 종교 중에 여호와의 증인이 집총 거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 성도들은 무조건 징역을 살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뭐 대체 복무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아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다툼이 있는 현실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내용은 대법원까지는 아니지만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는 이 집총 거부에 대해서 징역형을, 그러니까 그걸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 추세가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만간 아니더라도 좀 가까운 미래에 판례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이게 이대로 계속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보시죠. 기억, 양심의 자유를 우선시하고 있다. 아니죠. 일단은 지금은 어쨌든 간에 다 감옥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아니죠. 니은,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맞습니다. 디귿, 기본권 충돌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맞습니다. 자, 리을,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해 기본권을 제한한 사례이다. 자,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기본권,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국가 안전 보장이냐, 또는 정확하게는 국민의 의무를 양심의 자유보다 우위로 본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다른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요, 답은 일단 3번 하시고 좀 다음에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의 12번입니다. 다음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교 평준화 지역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을 교육감이 학교 군별로 추첨에 의하여 배정하도록 하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규정은 고등학교 과열 입시 경쟁을 해소함으로써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교 간 격차 및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하여 고등학교 교육 기회 균등 제공을 위한 것으로서 입법 목적이 정당하여 쪼쪼쪼쪼 나오죠. 그래서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자, 이게 내용이 뭐냐면요. 옛날에는,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에는 그 고등학교를 시험 봐서 갔었죠. 시험 봐서 갔는데 이렇게 됐더니 너무 이런 거예요. 어느 딱 지역을 잘라가지고 이 지역은 엄청 못하는 애만 모여있고 이 지역은 엄청 잘하는 애만 모여있어가지고 막 뭐 재산권, 뭐 예를 들어 집값이죠, 한마디로 막 집값도 들썩들썩하고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여기 보내려고 막 난리를 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지역 간의 갈등도 일어나죠. 지역 간의 갈등도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 무시험 전형으로 그거 평준화 해가지고 추첨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걸로 그냥 무시험으로 바꿨죠, 최근에. 불과 이거 10몇 년도 되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학부모들이 우리들의 자녀들을 학교를 보낼 수 있는 학교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한 거죠. 그렇게 했더니 헌법재판소는 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 중에 과잉금지 원칙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어쨌든 맞아요. 기본권 제한을 하는 게 맞아요. 학교 선택권이라는 거를. 그런데 이거는 당신네들의 그 기본권을 너무 심하게 제한한 건 아니다. 이런 복지나 정책적 이유를 다 따져봤을 때도 당신들은 이거를 감수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해당 규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지 않았죠. 합헌이라는 내용이죠. 예, 챕터 11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